사장은 깊고 강하게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원했어요. 사장의 손에 천천히 서연의 옷이 벗겨졌고 그의 거친 숨결이 서연을 감싸서요. 몇 시간 후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깊게 지난 시간이 흘렀어요. 의도치 않게 중년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챕터 1 운명적 만남. 서연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종이 한 장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청소와 간단한 정리 업무 일당 15만 원.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1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중년 남성이 직접 나왔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죠. 회색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얼굴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 정도.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그것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직접 나오다니. 혹시 서연 씨 맞나요? 목소리가 깊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마치 방송에서 들을 법한 그런 음성이었죠.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의식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 그리고 몇 년 된 운동화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도연 사장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사장은 짧게 대답하며 먼저 안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 뒤따라 들어서자 현관문이 조용히 잠겼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왠지 심장을 두드렸죠. 왜 이렇게 긴장될까요? 집안은 정말 컸어요. 현관부터 남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신발장, 벽에는 추상화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실만 해도 서연이 살던 원룸의 4배는 되어 보였어요. 높은 천장에 커다란 창문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마치 전시장처럼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커피 한 잔 드실까요? 일 시작하기 전에요. 아, 괜찮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도 어떤 일을 하셔야 할지 설명부터 해야죠. 사장은 서연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이런 소파에 앉아본 게 언제였던가. 사장은 서연에게 집안을 간략히 안내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침실까지. 정말 넓었어요. 복도만 해도 서연의 원룸 크기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은 서연에게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와 서재 정리, 그리고 가끔 손님 접대용 차나 간단한 음료 준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장이 설명하는 내내 서연을 계속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냥 설명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꾸 긴장했어요. 왜 이렇게 의식될까요? 그럼 오늘은 거실과 주방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하며 가져온 청소도구를 꺼내는 순간 사장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딸각딸각.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였죠. 그런데 그 소리가 서연의 귀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청소를 시작하자 사장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30분마다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다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온다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다거나 그럴 때마다 서연과 시선이 마주쳤죠.
사장은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정도였지만 서연에게는 왠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특히 서연이 높은 곳을 청소할 때는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칠까봐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이 물었어요. 서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혹시 목마르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사장의 목소리에 뭔가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가족은 어디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서연은 간단히 싸온 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점심 드세요? 네,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같이 먹어도 될까요? 혼자 먹기가 좀 그렇네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고용주가 직원과 함께 식사하자고 하다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물론이죠. 사장은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왔어요. 김치, 나물, 계란 후라이까지.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반찬이 꽤 있었어요. 요리를 하세요? 간단한 건 해 먹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7년 됐네요. 그 말에 서연은 또 마음이 아팠어요. 7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함께 식사하는 동안 사장은 서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 얘기까지 자세히 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뭐, 다들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만 힘든 건 아니죠. 사장은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뭔가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눈빛이 따뜻해졌거든요. 아이는 몇 살인가요? 3살이에요. 지우라고 해요. 예쁜 이름이네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특히 아플 때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말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지우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혹시 지우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장의 요청에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죠.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 닮았어요. 고마워요. 지우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서요. 훌륭한 엄마세요. 정말로. 사장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5시가 되어 청소를 마쳤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말끔하게 정리됐어요. 사장이 결과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특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장이 평소에 잘 청소하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감탄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서연이 받아보니 약속한 금액보다 5만 원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약속한 금액보다 많은데요. 첫날이라. 그리고 정말 잘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 쉽게 찾기 어려워요. 사장의 대답에 서연은 안도했어요.
돈도 필요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가 궁금해졌거든요. 왜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까?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집을 나서면서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연은 계속 사장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 깊은 목소리, 그리고 눈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외로움까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어린이집에서 지우를 데려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새 일터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좋은 분이셔. 그럼 엄마 이제 덜 힘들어? 지우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힘든 걸 다 알고 있구나. 응, 이제 좀 나아질 거야. 다행이다. 그럼 엄마가 덜 울겠네. 엄마가 언제 울었어? 몰래 우는 거 봤어. 화장실에서.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해 주다니. 앞으로는 안 울게. 약속? 정말? 응, 정말.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내일 또 그 집에 가게 된다는 생각에 왜인지 기대도 됐습니다. 챕터 2 마음의 변화.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사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벌써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장이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서연이 인사하자 사장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사장님은요? 저도 덕분에 집이 깨끗해져서 기분 좋게 지냈어요.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오늘은 서재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죠.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설명드릴게요. 사장은 서연에게 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보관할 것, 폐기할 것, 스캔해서 디지털로 보관할 것까지. 꽤 복잡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2020년 방송 관련이고, 이건 2021년 거예요.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사장은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서연이 꼼꼼하게 정리하는 모습, 진지한 표정, 가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모든 게 그의 눈에 담겼습니다. 특히 서연이 서류를 읽어보며 분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 혹시 이런 일 전에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왜요? 너무 전문적으로 하셔서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일을 하는 건데 대충 할 수는 없죠. 서연의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사장은 감동했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이 자료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송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다큐멘터리부터 예능까지 여러 장르를 다뤄요. 재미있겠어요. 저도 방송 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방면으로요? 작가요. 대학 때부터 꿈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서연의 말에 사장은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도 있고 생계도 꾸려나가야 하고 꿈은 사치인 것 같아요. 꿈이 사치라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써보신 작품 있으세요? 대학 때 몇 편, 단편소설 같은 거요. 하지만 별로 훌륭하지는 않아요. 기회가 되면 읽어봐도 될까요? 정말요? 하지만 부끄러워요.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는 읽어봐야 알죠. 두 사람은 문학과 방송에 대해 한참을 대화했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와 꿈에 대해, 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게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도 간단한 김밥과 물 한 병이 전부였죠. 사장이 그걸 보더니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커피라도 내려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서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사장이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곧 원두 갈리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요? 결혼했을 때도 남편이 이렇게 커피를 내려준 적은 없었는데 사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예쁜 머그컵에 담긴 커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접시에는 쿠키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쿠키까지. 별거 아니에요. 서연에게 건네는 순간이었어요. 컵을 받으려던 서연의 손가락이 사장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하며 뛰었습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잠시 멈춰서더니 호흡이 약간 거칠어졌거든요. 두 사람 모두 손을 재빨리 떼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사장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원두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런 고급 커피는 처음 마셔봤습니다. 이 원두는 어디서 사세요? 직접 로스팅하는 곳에서 주문해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저는 보통 믹스커피만 마셔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다음에 원두 좀 나눠드릴까요? 집에서도 드립으로 내려서 드시면. 사장의 제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솔직히 이런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도 마실 수 있다면 정말요?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마시기엔 너무 많이 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그런데 지우는 어떤 아이예요? 활발하고 말이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때로는 어른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힘들어할 때 엄마 괜찮아? 지우가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보면 정말 기특하고 고마워요. 서연이 지우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밝아지는 걸 사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구나. 좋은 엄마시네요.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충분히 못 내주고 그런 환경에서도 지우를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연은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결혼했을 때도 남편은 육아의 힘든 점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했었죠. 혹시 지우 아버지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궁금하시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맞지 않았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특히 아이 문제에서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을.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지우 아빠는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일만 중요했죠. 서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지우한테는 관심 없는 아빠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장은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도 아이들과 멀어진 경험이 있었으니까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훌륭하세요. 정말로. 오후 내내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이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사장은 책을 읽는 척했지만 계속 서연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장의 옆모습이 자꾸 시선에 들어왔거든요.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 책들은 다 읽으신 거예요? 서연이 책장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대부분은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읽어요. 잠이 안 와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밤이 좀 길어요. 특히 요즘에는. 그 말에 서연은 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외로움을 타는구나. 저도 그래요. 지우가 잠들고 나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해요. 그럴 땐 뭘 하세요? 책 읽거나 드라마 보거나. 별거 없어요. 요즘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요? 네, 창작 관련 강의요. 언젠가 정말 글을 써보고 싶어서.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떤 강의세요? 시나리오 작법이랑 단편소설 쓰기 같은 거요. 아직은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일하면서 공부까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사장은 서연의 의지력에 감탄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다니. 혹시 쓰신 작품 있으면 정말 읽어보고 싶어요. 아직 완성된 건 없어요. 습작 정도만. 그래도 보여주세요. 제가 방송 일을 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들인데 다음에 좀 더 다듬어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5시가 되어 정리를 마쳤습니다. 서재가 말끔하게 정리됐어요. 책들도 장르별로 분류하고 자료들도 연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줄 몰랐는데. 사장이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덕분에 서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행이에요.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서연 씨가 정말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완벽해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는데 사장이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예요? 공지영의 도가니예요. 아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사서 읽을게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다 읽으시면 다른 책도 추천해 드릴게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지만 왜인지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실 때 지우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지우까지 만나고 싶다고 하다니. 네. 서연 씨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요. 고마워요. 지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집을 나서면서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확실히 어제와 달랐어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죠. 버스에서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좋은 책은 좋은 사람과 나눠야 더 의미 있다. 서연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도연.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혹시? 그날 밤 서연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사장 생각을 했어요. 그의 외로운 뒷모습, 커피를 내려주던 다정한 손길, 그리고 책에 적힌 메모까지 모든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서연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큰 집에서 사장님도 이런 밤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혹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야?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처음과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장도 같은 밤하늘을 보며 서연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 지우를 이야기할 때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커피를 건넬 때 스쳤던 그 순간의 떨림까지.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사장은 7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했어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2주 후 서연이 사장의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습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점심 무렵부터 구름이 몰려오더니 서연이 집을 나설 때쯤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냥 가벼운 소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비가 점점 세져서 버스에서 내릴 때쯤엔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버스 정류장에서 사장의 집까지는 5분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에 뛰어가면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될 게 뻔했죠. 잠시 망설였지만 약속 시간이었고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정말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버렸죠.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딩동. 문이 열리자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무슨... 서연 씨, 죄송해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얼른 들어오세요. 사장이 서둘러 서연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서연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비에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주시면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래야죠. 하지만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젖은 옷 때문에 춥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을 사장에게 보이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잠깐만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이 급히 사라졌다가 수건 여러 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직접 서연의 젖은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이러면 감기 걸리겠어요. 사장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사장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큰 후드티와 면바지를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장님 옷인데. 괜찮아요. 일단 갈아입으세요. 욕실은 저쪽이에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갈아입었어요. 후드티가 너무 커서 손이 다 가려졌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웠지만 왜인지 기분이 묘했어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자 사장이 뜨거운 생강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강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미안해요. 뭐요? 당연한 거죠. 서연이 차를 마시는 동안 사장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가까웠죠.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창 밖으로는 계속 빗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공기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오늘은 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날씨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옷도 갈아입었고.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사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은 몇 살이라고 하셨죠? 3살이에요. 지우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특히 이런 날에는 함께 있어주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우와 함께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드님들은 언제 한국에 오시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다예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못 왔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잘못해서 이해해요. 사장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오네요. 네. 이런 비는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연 씨, 사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혼자였거든요. 말할 상대도 없고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저도 그래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우가 잠들고 나면 정말 조용해서 가끔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럴 때 정말 외롭죠.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신 후로는 이 집에 생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도움이 아니라 위로예요. 정말 큰 위로. 사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이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정말요? 네.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이런 공간에 있는 것도 편하네요. 서연의 고백에 사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사장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서연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라봤어요. 창밖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죠. 서연 씨, 네, 저는 당신이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키스는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장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싫지 않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서연의 고백에 사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욱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서연은 사장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사장의 손에 서연의 옷이 천천히 벗겨졌고 두 사람은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거친 숨결이 빗소리에 묻혀 한참이 지났어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했거든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사장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지우는 어떻게 하죠? 만약 우리가, 그러면 지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우를 만나봐도 될까요? 언제 시간이 되실 때. 정말요? 네. 당신이 소중하다면 당신의 딸도 소중하니까요. 서연은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제 아이들도 언젠가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사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씨,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 자체가 좋아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강인함. 모든 게 좋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지우도 제게는 소중한 존재가 될 거예요. 서연은 눈물이 나려 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어요. 서연은 집에 가야 했어요. 지우 데리러 가야 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사장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또 비 올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내일 세탁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젖은 옷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내일 또 올 거죠? 네,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계속 사장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적막하다던 그 말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찍 그쳤네요. 네, 다행이요. 지우가 하루 종일 엄마 걱정했어요. 엄마 비 맞고 있을까? 하면서 서연은 마음이 짠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했을까? 지우야, 엄마 왔어. 엄마, 비 많이 맞았어? 아니야. 괜찮았어. 정말? 다행이다. 집에 오는 길에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응? 기분이 좋아 보여? 네. 뭔가 다르게 보여요. 아이들은 정말 예민하구나. 서연은 놀랐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좋은 일? 나중에 알려줄게.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사장과의 키스가 떠올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한편 사장도 같은 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부드러운 입술,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그 순간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사장은 7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은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연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거든요. 정말 예뻐요. 서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자 사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서연의 하얀 목과 목걸이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 씨, 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드디어 고백이 나왔어요. 서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서연도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장의 호흡도 거칠어졌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사장이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키스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사장의 큰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들어왔죠. 둘째 아들 박민서였어요. 민준아, 민서야. 언제 왔니? 연락을 해줄 것이지. 사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들이 반가웠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두 아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어요.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이분은 누구세요? 민준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 그렇군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서연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꽤 비싼 목걸이를 하고 계시네요. 민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사장을 막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서연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사장이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표정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거실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설마 뭘 말하려는 거니? 그 여자와 무슨 사이신가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버지,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나이 차이도, 그건 별개의 문제다. 별개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여자가 뭘 보고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요? 민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뭘까요?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희들은 당분간 여기 있을 거니? 네, 한 달 정도 휴학하고 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걱정돼서. 무슨 상태? 이상한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잖아요. 민준의 직설적인 말에 사장은 화가 났어요. 그럼 서연 씨와도 인사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때 직접 판단해봐라. 아버지가 정말로. 민준이 더 말하려 했지만 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그날 밤 민준과 민서는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응, 아버지가 저런 표정 지으시는 거 처음 봐. 우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어떻게?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는 거지. 며칠 후 민준이 서연을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서 뭘 바라는 거예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산이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준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민준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이 차이도 15살이나 나고 신분도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사장이고 당신은 죄송하지만 이혼한 홀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사랑과 무슨 상관이? 상관 있죠. 아주 많이. 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작성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입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그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뭔지, 그리고 회사 임원들에게도. 그건 협박 아닌가요? 협박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죠. 당신의 진심을. 민준의 냉정한 말에 서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자신이 재산 때문에 사장을 좋아하게 된 걸까?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을 들려주세요.
그날 밤 민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 신분 차이, 재산. 모든 말이 서연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정말 자신이 사장의 재산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건가? 처음엔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우가 잠든 모습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아니야. 나는 정말 사장님 자체를 좋아해. 그분의 따뜻함, 세심함, 외로움까지. 재산이 아니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어요. 포기각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면 이런 것쯤. 서연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서명하는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에게 각서를 전달할 때 서연은 말했어요. 이제 믿으실 건가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민준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추가로 말했어요. 앞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심하시길. 아버지는 회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스캔들이라도 나면 아버지한테도 안 좋잖아요. 민준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편 사장은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 서연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안정됐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후계자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후계자? 저희가 언제까지 미국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제 슬슬 한국에서 일을 배워야. 사장은 아들들의 말에 기뻤어요. 드디어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을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천천히. 그때 서연이 평소보다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인사도 간단히 하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혼자 먹겠다고 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혹시 민준이가 뭔가 말했나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사장은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분명 아들들과 서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날 밤 사장은 민준을 불렀어요. 서연 씨한테 무슨 말했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포기각서 얘기를 했어요. 포기각서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누가 그런 걸 하라고 했니? 하지만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민준아. 사장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아버지. 그리고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눈빛을, 마음을. 사장은 서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서연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구나. 사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포기각서 사건 이후 서연과 사장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연은 자꾸 위축됐고 사장은 그런 서연이 안타까웠습니다. 서연 씨, 제발 평소처럼 해주세요. 평소처럼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사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민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편 민준과 민서는 집에 있으면서 서연을 계속 감시했어요. 형, 저 여자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응, 예전만큼 당당하지 못하네. 포기각서가 효과가 있었나 봐.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 계속 지켜봐야 해. 민주는 회사 일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뭘? 아버지, 사생활을 걱정하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다고. 사장은 화가 났어요. 내 사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니? 하지만 주주들이나 거래처에서 좋지 않게 볼 수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아버지, 민준의 계속되는 간섭에 사장은 점점 지쳤어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사장님, 서연이 달려가자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파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서연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119입니다. 저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슴을 아파하면서.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이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 민준과 민서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민준 씨,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서연은 사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라고요. 서연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서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서연. 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두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사장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함께 구급차를 탔어요. 민준과 민서는 자차로 따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수술? 위험하진 않나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준과 민서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의사가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민준과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함께 밤을 새웠죠.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아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래.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그래서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해야 해. 지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민준과 민서는 서연을 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제가 신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신고는 고마웠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민서도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저, 그냥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멀리 떨어져서.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서연은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우는 서연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5시간 후에야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민중과 민서는 안도했어요. 서연도 멀리서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의사의 당부에 민중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스트레스 원인이 바로 저 여자 때문 아닐까? 서연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자세한 상황을 알 수도 면회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중과 민서가 회사 사람들과 계속 통화하더니 사장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형,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해? 우리가 맡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경영 구조도 개편하고 아버지 지분 문제도 정리해야겠어. 민서가 속삭이는 소리가 서연 귀에 들렸어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재산과 경영권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아들들 때문에 사장님이 외로우셨구나. 서연은 민중과 민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며칠 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사장의 형 박창호 회장이었어요. 그는 서연을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아, 서연 씨죠? 도연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분이군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사장이 자신 이야기를 형에게 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도연이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은 잘 됐다고. 다행이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박창호 회장이 민중과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도연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지만 삼촌, 회사 일은 내가 맡을게. 너희들은 아버지 간병이나 제대로 해. 그래도 경영권은 도연이가 깨어난 후에 결정할 일이야. 박창호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민중과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박창호 회장은 서연에게도 따로 이야기했어요. 도연이가 당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7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회장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도연이는 강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사장을 보러 갔어요. 의식 없는 사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죠. 사장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우가 사장님 보고 싶어 해요. 삼촌 언제 깨어나? 고 매일 물어봐요. 회사 일은 회장님이 잘 돌봐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게요. 사장님이 깨어날 때까지.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적막해요. 사장님이 제게 했던 그 말. 이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우도 함께 병원에 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요. 지우가 그림 그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같이 놀이공원 가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과 민서는 서연이 매일 병원에 오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저 여자, 왜 매일 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자기가 간병했다고 어필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사장이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이 움직임을 보이고 계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사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들리세요? 서연이 사장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사장님,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민준과 민서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사장은 먼저 서연을 찾았어요. 서연 씨, 여기 있었군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사장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과 민서는 그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사장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박창호 회장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경영권을 가져가려 했다고? 네, 형님이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로.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매일 여기 와서 간병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사장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니. 가족도 아닌데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에요. 서연의 고백에 사장은 감동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과 민서를 불러서 사장이 말했어요. 너희들 실망스럽다. 아버지, 내가 죽기를 바랐니?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일이 급해서? 그럼 회장님은 뭐고? 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당분간 미국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그리고 경영 공부 더 하고 와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사장의 단호한 명령에 민준과 민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사장은 서연을 불렀어요. 민준이가 당신한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왜 그랬어요? 의심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사장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증명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연 씨,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이런 조건이 필요한가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믿어요. 하지만 아드님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이혼한 홀어머니고 그런 게
중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나요? 사장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모든 게 좋아요.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해요. 협박에 의한 작성이니까요. 정말요? 네, 제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유언장이에요. 제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남기겠다는. 안 돼요. 그런 건 제 마음이에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드님들이 제가 알아서 해요. 서연은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쓰러졌을 때 끝까지 지켜줘서. 두 사람은 병실에서 깊은 포옹을 나눴어요. 이제 정말 확신해요. 뭐요?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장이 회복된 후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챕터 6 새로운 시작. 사장이 완전히 회복된 후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연과 사장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으로요. 정말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서연이 마지막까지 걱정했어요. 아직도 불안하세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지우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서연 씨,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지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사회적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마워요. 항상 용기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결혼식은 정말 조용했어요. 박창호 회장과 몇몇 지인들, 그리고 지우가 전부였죠. 민중과 민서는 미국에서 축하 메시지만 보냈어요. 지우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려줬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지우도 공주님처럼 예뻐. 이제 삼촌이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응, 어떨 것 같아? 정말 좋아요. 드디어 아빠가 생겼어요. 지우의 해맑은 대답에 사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할게. 저도 아빠 사랑해요. 서연은 정말 행복했어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가난한 홀어머니에서 중견기업 사장 부인이 되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신혼여행은 지우와 함께 제주도로 갔어요. 세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지우가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어요. 지우야, 아빠랑 모래성 만들자. 네, 큰 성 만들어요. 사장이 지우와 함께 모래성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여보, 네,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저도 그래요. 지우가 정말 좋아해요.
아빠를. 저도. 지우가 너무 소중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장은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고 지우도 금세 새 아빠에게 마음을 열었죠.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지우.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니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아빠도 마음에 들어요? 응, 너무 좋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까? 정말요? 좋아요. 챕터 7 기적 같은 선물. 결혼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임신한 거예요. 39세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이었죠. 정말이에요?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서연도 믿기 어려웠어요. 의사도 놀라워했거든요. 지우도 동생이 생긴다며 좋아했어요. 와, 진짜 동생이 생겨요? 응, 지우가 누나가 되는 거야. 누나 역할 잘할게요.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사장은 서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왔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서준이라는 이름 어때요? 좋아요. 박서준. 챕터 8 완전한 가족. 아기가 태어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지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민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준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자는 화해했어요. 민서도 곧 돌아왔고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응, 정말. 나이 차이와 신분 차이를 극복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이었지만 진심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창 밖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사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니까요.